네, 자 오늘은 아우디 A6를 만 킬로 탄 사람이 느끼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단점은 사실 이전 영상에서 좀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애매한 브랜드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우디 차를 타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을 조금 하실 것 같습니다. 꼭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벤츠 안 샀어? 왜 BMW 안 샀어? 이 얘기는 무조건 듣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전 영상을 그냥 보여드리죠. 아우디가 뭐 옵션이 이렇게 뛰어나고 가성비가 이렇게 좋고 브랜드 가치도 충분히 좋은 아주 유서 깊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제 입 아프면은 그냥 이전 영상 바로 그냥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변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뭐 디젤 게이트도 있었고 또 아우디랑 비슷한 강자인 제네시스라는 게 떠오르면서 조금 입지가 약해지지 않았나. 아무튼 아우디를 사는 사람을 조금 뭐 이상하게 보시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트의 내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장점 영상에서는 시트가 이염이 안 돼서 굉장히 색깔 보존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트의 내구성이 좀 아쉬운 측면을 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주름이 간 거 보이십니까? 다른 데는 이제 사람이 그렇게는 많이 안 타다 보니까 이렇게 주름지진 않았는데,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죽이 조금 손상돼서 주름이 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내구성이 그렇게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등 쪽은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색깔은 진짜 예쁘긴 합니다. 근데 내구성이 확실히 좀 아쉽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데요. 일단 2열에 있는 수납 공간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손바닥 하나 반 정도? 굉장히 넓지가 않죠. 사실 2열은 크게 넓을 필요가 없는데 1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열의 수납 공간을 한번 보시면 일단 가운데 쪽에는 아무것도 둘 데가 없어요. 작은 컵홀더 2개가 전부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음료 1개 그리고 차키 하나 이렇게 2개 마련이고, 센터 터널 쪽 콘솔을 보시면 굉장히 얕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하나 넣으면은 뭐 이렇게 꽉 차버립니다. 거의 뭐 깊이가 엄지손가락 반 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깊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넣을 수 있는 게 없고요. 또 이 무선 충전기 위치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선 충전기는 거의 안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쪽을 봐도 여기 손잡이 쪽에 원래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이게 없고, 여기 아래도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안경 케이스, 물티슈, 휴지 몇 개 넣으니까 이렇게 끝나버리고요. 그 외에 이쪽에는 하이패스 보관함 이렇게 작게 있고, 여기는 사실 하이패스 말고 다른 걸 넣기에는 좀 애매한 공간이어서 패스하고, 다행히 여기가 좀 공간이 됩니다. 여기가 좀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 웬만한 걸 때려 박고 있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A6의 수납 공간 부족은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차 크기에 비해서 실내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작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휴대폰이 갤럭시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USB 포트와 휴대폰을 연결하게 되면 이 아우디 A6에서 휴대폰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인식하는 비율이 한 60-70% 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한 30-40% 정도는 연결을 해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바로 실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 종종 이 휴대폰 거치대를 왜 쓰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30% 정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접촉 불량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아예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바로바로 연결해서 급하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접촉이 안 돼서 막 USB 뺐다가 다시 꽂았다가 시동 다시 걸었다가 켰다가 이것을 하는 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소모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예 한 번에 연결이 잘 되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선 충전 거치대를 구매해서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안드로이드 오토의 접촉 불량 문제는 이 아우디 A6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해서요. 어차피 센터 가도 그때뿐이고 그때 업데이트하면 그때 괜찮아졌다가 또 어차피 재발하는 문제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단점은 에어컨과 통풍 시트의 소리가 조금 거슬릴 정도로 꽤 큰 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마이크에 녹음을 한다고 잘 들릴 만한 소리는 아니어서 소리로 들려드리진 않지만, 노래를 끄고 그냥 주행할 때는 에어컨 소리가 꽤나 거슬리는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전방 센서, 후방 센서를 비롯한 이런 주차 센서들이 너무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전에 주차하면서 차량이 살짝 긁혀서 AS를 받았다는 후기 영상을 찍었었죠. 센서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센서를 들어도
에이 별거 아니겠지, 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울리는 거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백컴 튜닝을 진행하면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아우디 순정 차량에서도 특별히 코딩을 하지 않고도 민감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전자계통 관련된 오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키를 차 안에 둔 상태로 내렸다가 전자계통의 오류로 차 문이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이 점점 전자계통들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오류들이 종종 생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스페어 차키를 옆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차문이 막히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해당 내용의 해결 방안은 우측 위의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단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서비스 센터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어디가 고장이 나서 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커넥트, 즉 차량과 휴대폰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센터에 전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센터 3개를 A, B, C라고 가정을 하고 제일 처음에 제가 A 센터에 전화를 해서 혹시 아우디 커넥트 서비스 받을 수 있냐 라고 문의를 했더니 그거 저희는 안 되고 B에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해서 제가 B에 전화를 했습니다. B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면 A에 전화를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서 B한테 A한테 전화했는데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럼 C에 전화해보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해서 C에 전화했더니 그럼 B, A 이쪽에 전화해본 거 어떠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일 넘기기 바쁜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사실 아우디는 폭스바겐의 프리미엄 브랜드이기도 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센터의 응대는 결국 본인들의 일을 남한테 미루는 그런 태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았고, 정말 고객을 위한 센터였다면 어느 지점이 지금 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본인들이 알아본 뒤에 다시 고객들한테 연락을 준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 주변에는 서비스 가능한 센터가 없으니까 다음에 연락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아우디 커넥트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서비스 센터 연락하는 것 자체가 지친 저는 그냥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정말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바로 주행성입니다. 아우디 차량들이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페달을 밟은 뒤에 나타나는 엔진의 반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섰다가 다시 가속을 위해서 페달을 밟으면 한 0.5초에서 1초 정도 뒤에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무조건 에코 모드로 다니다 보니까 에코 모드라서 이런가 보다 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도 똑같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조금의 반응성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감의 느낌이 조금 답답할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아쉬운 부분은 이 휠 디자인입니다. 아우디가 다른 디자인은 완벽한데 이 컴포트 모델, 즉 기본 모델의 18인치 휠 디자인은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이 굉장히 화려한 것에 비해 타이어는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우디 RS 휠로 튜닝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튜닝을 할 생각은 없지만 튜닝을 한 차들을 보니까 확실히 예쁘긴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아우디 A6 40TDI를 1000km 주행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점,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했을 때는 10점 만점에 9.5점을 주고 싶고요. 0.5점은 아우디 서비스 센터의 불친절한 태도에서 0.5점을 꼭 깎고 싶습니다. 하지만 차 자체는 특별히 부족한 점 없고 혼자 타고 다니기에도 좋고 패밀리카로도 좋고 다양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팔방미인의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아우디 인증중고 시스템을 통해서 4,900만원에 무주행 신차를 구매해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타고 있지만, 사실 이 차를 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할인을 받아서 한 5,600만원, 5,700만원 정도에 출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4,900만원을 주고 타기에는 크게 불만 없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우디 또는 아우디 A6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